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100% 합격이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 거의 80점대 합격하지 않겠네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죠. 8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8점 나올 필요도 없는 점수인데. 제일 행복한 점수가 몇 점이시냐면요. 65점에서 70점 사이입니다. 제일 행복한. 한 문제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말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말 하시지도 말하니까요. 말이 시된다 말이지 않습니까? 저 두 분은, 우리 두 친구는, 네? 아, 그렇죠. 한 문제로 보셔야 되는 거. 이신청해갖고, 이신청해갖고 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신청 4문제 나왔었죠? 캐롤에서 2문제, 민법에서 2문제. 제자들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2차 과목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한 문제. 그래서 개론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시면 알겠지만. 우리 두 친구는 거의 8점 나올 겁니다. 우리 서영란 씨죠?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열정을 잃지 마시고, 오히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놓으시고요. 5점만 학원에 열심히 다니시고요. 충분하니까. 이해력이 다르잖아요. 저분들은 이해력도 빠르지, 암기력도 빠르지. 네. 근데 우리는 이해력도 안 되지, 암기력도 안 되지. 그래서 뭐 합니까? 날마다 읽는 겁니다. 날마다. 제가 다른 과목은 우리 교수님들이 계셔서 못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 5, 6개월 돼서 다른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과목도 기회 드릴 테니까. 자, 183쪽 휴업 폐업입니다. 휴업하고 폐업이 어떤 게 더 심각합니까? 폐업이 심각하죠? 휴업과 폐업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는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종이다 보시면 돼요. 무슨 성격이 강해요? 공익적. 그래서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휴업한다든가 폐업하면 동네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신고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나와요. 전자문서라는 게 나오는데요. 미리 여기다 써놓을까요? 휴업, 폐업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휴업, 폐업 이렇게 해보면 동그라미 치고 써놓고요. 전자문서 신고 X 해놓습니다. 전자문서 신고 안 됩니다. 그래서 휴업하고 폐업을 하려면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직접 어디를 가라고요?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하라 이거예요. 전자문서 인터넷 들어가서 나 휴업할게요, 나 폐업할게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직접 가야 된다. 직접 가야 돼요. 직접 가야 되는 게 뭘까 뭐? 휴업과 폐업. 이게 가장 많은 정답이에요. 휴업과 폐업. 직접 가야 됩니다.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빈손으로 갈까요? 아니 음료수 들어가요? 돈 많이 벌어갖고 폐업한다고? 등록증 원본을 가져야 돼요. 등록증 원본 어디가 있었죠? 항상 여러분 사무실? 게시돼 있었죠? 네. 액자를 끼워서 액자체 갖다 주든가. 액자체.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쭉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휴업 폐업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있고요. 그래서 미리 신고하라겠죠? 사전 신고에 밑줄 치고 미리라고 씁니다. 미리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미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자유롭게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호를 초과해요. 밑줄 칩니다. 3호를 초과해서 몇 개월요?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합니다. 몇 개월? 3개월. 3개월 휴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불편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개월은 참어? 3개월은 참는다 이거죠. 3개월 이내에는 안 해도 되고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밑줄 칩니다. 휴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밑줄 별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밑줄 별표. 시험문제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히 폐업은 그렇다고 이해를 가요 여러분들이. 근데 휴업도 전자문서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휴폐업은 전자문서 X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휴폐업은 전자문서 X. 이것만 전자문서와 관련되어 있어요. 다음 두 번째, 3월 이하의 휴업의 경우에는 이 법상에 휴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3월을 초과하는, 초과의 동그라미 별표, 초과입니다. 뭐라고요? 초과.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또 3월을 우리가 앞에 법조문이니까 그렇습니다.
초과라는 표현하고 이상도 아니에요. 3월 이상도 아니죠. 뭐라 되어 있어요? 초과라 되어 있죠? 이상 아니에요. 이상이라 써놓고 X표 치면 되겠죠, 또. 진짜로 그래요. 우리 경영중개사법 시험 문제가 3월을 초과지 이상도 아니고요. 초과하는 휴업의 경우에만 의무신고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할 때까지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사무소 얻어놨습니다. 개설 등록 신청해놨는데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몇 개월을 초과할 수가 있다? 3개월. 3개월을 초과하면은 여러분들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개설 등록하자마자 뭐 한 거죠? 휴업해 온 거죠. 개설 등록하자마자 휴업한 거. 자, 이것도 뭐와 관련돼 있죠? 개설 등록 사무소와 관련돼 있죠. 사무소와 관련돼 있으니까 얼마? 100만 원. 사무소 나오면 무조건 얼마? 100만 원. 과태료 처분이고요. 4번의 별표치입니다. 4번의 별표. 시험 문제 가장 많은 오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번. 휴업은 원칙적으로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왔나요? 6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월까지는 뭐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나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는데 6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겠죠. 질병, 밑줄, 질병, 동그라미, 질병, 병 들었습니다. 아프니까 이때는 휴업을 6개월 초과할 수가 있고요. 징집, 군대 갔습니다. 군대. 자격증 취득하다가 개업공인중개사 활동하다가 징집, 군대 가는 경우도 군대도 6개월짜리면 가능하겠지만 이상이면 뭐 하라고요? 신고하라고요. 취업 신고. 취약 동그라미. 질병, 징집, 취약의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전문 친구들 대학원을 가신다든가 해외로 뭐 하신다든가 유학을 가신다든가 이럴 때는 6개월이 초과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몇 개월 할 수 없고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6개월을 할 수가 없는데 6월을 초과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 첫 번째로 질병, 징집, 취약 이런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거. 6개월 초과해서 할 수 있는 주의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징집, 취약이에요. 취업이 아닙니다. 취업 아니에요. 취업자고 나오니까 취약, 학교 가는 거.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질병, 징집, 취약의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시면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폐업 신고를 하게 돼서 수리가 되면 등록 효력이 소멸하고요. 6번 개업공인중개사 사망한 경우도 당연히 소멸하겠죠? 사망하고요. 휴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의할 게 휴업이에요. 장사가 안 되니까 휴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휴업할 수도 있는데 휴업해놓고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그래서 휴업 중이라도 이중소속은 금지됩니다. 아직은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이죠? 신분 자체가. 그래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종사하는 이중소속은 금지된다. 두 번째, 휴업기간 중에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나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업 중에는 이 패치에 해당된다 안 된다? 간판 철거 의무가 있었죠? 아까 뭐였어요? 이 패치였죠? 이가 뭐였어요? 이전, 해역, C가 뭐죠? 취소였죠? 이 경우에는 간판 철거 의무 사유였는데 휴업은 간판 의무에 철거해야 되나요? 아니다 이거.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휴업 중에는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간판 철거 의무. 그래서 맨 이거 나온다고요. 휴업의 경우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이 패치만 해당되고요. 분사무소입니다. 자, 양발 이번에 분사무소의 경우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동그라미 칩니다. 별도로. 자, 아까 우리 A시에 있던 우리 대장 주된 사무소가 있고, 자, B시에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B시에 있는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 있다 없다. A가 B시에 있는 분사무소가 휴업하니까 A시에 있는 주된 사무소도 휴업해야 될까요? 아니다. 이거 네만 패스하면 되겠다 이거. 네만 따로 놀아도 되겠다 이거. 별도로 동그라미 칩니다. 별도로.
별도로 분사무소만의 휴업 폐업 신고도 할 수 있다. 분사무소의 휴업 폐업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의 등록관청에서 해야 하며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된다. 자, 이상 마지막 정리해볼까요? 분사무소는 전부 누가 관련돼 있나요? 그렇지, 주된 사무소와 관련돼 있죠? 주된 사무소와 관련돼 있는데 관련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조례에 따른 수수료. 그렇죠. 조례에 따른 중개 보수 수수료. 보수는 어디에 따른다? 조례. 어디 조례? BC 신사무소에서 다. 이것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주된 사무소와 관련돼 있습니다. 재개 신고가 있고요. 휴업 신고 후 재개 업무 재개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에 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에 한 신고 안 된 게 뭐죠? 폐업과 휴업. 휴업과 폐업은 뭐가 안 된다? 전자문서가 안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 된다. 직접 발로 가야 된답니다. 2번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 휴업하고 나서 폐업하고 나서 다시 재개하겠답니다. 다시 일하고 싶다 이거죠. 다시 일하고 싶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에 동그라미 칩니다. 즉시. 이 자리 뭐라고 할까요? 지체 없이 즉시 줘야죠. 나 일하겠다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즉시 준다고? 나 일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체 없이 3, 4일 걸려버리면 3, 4일 동안 일 못하겠죠? 그러니까 등록증 다시 휴업이라든가 폐업하거나 다시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준다. 그러니까 휴업, 폐업 후 폐업 신고 업무 재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한 후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다시 재개하자 하는 경우에는 재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뜻입니다. 새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폐업하고 나서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주겠죠? 새로운 기운 받아 가시라고, 새로운 기운 받아서 일하시라고 새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업 신고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다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등록을 합니다. 폐업은 안전이 없었던 거죠? 없었으니까 새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요. 휴업기간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자,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해요.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신고서를 미리 해야 되는데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휴업을 처음에는 한 3개월만 하려고 했어요. 3개월 하려고 가서 찾아가서 3개월 휴업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여차여차해서 1개월을 더 할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인터넷에 앉아서 1개월 더 휴업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근데 직접 가야 되는 것은 휴업, 폐업의 경우 찾아가고요. 휴업 기간을 변경할 때는 가야죠. 근데 폐업 기간 변경은 있을까요? 없겠죠. 이미 장사 정리는 끝났는데 폐업 기간 정리가 없다. 휴업 기간 있다. 휴업 기간 정리할 수 있다니까요. 변경 어떻게 신청하면 된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이거.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정리. 마지막 정리하죠. 자, 전자문서 안 되는 거, 발로 가야 되는 거. 휴업과 폐업. 폐업은 완전히 끝장낸 거죠. 그래서 폐업한 사람 다시 하려면 새로 등록 신청서를 만들어야 되고 휴업한 사람 이미 있죠. 있잖아요. 내 등록증이. 뭐만 하면 돼요? 다시 처리만 해서 다시 하겠다 하면 되죠. 재개 신고만 하면 되는데 휴업 기간을 변경할 때는 뭘로도 가능하다? 전자문서. 전자문서가 뭐예요? PC방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죠? 깜짝 놀랐네요. 요즘 PC방 뭐죠? 집에 있는 컴퓨터 사용보다 뭐가 앞섰어요 이미? 스마트폰. 집에 있는 PC도 구석 기물로 정말 대단해요. 자, 등록관청 협회 통보입니다. 이거 좀 은근히 어렵습니다. 은근히. 등록관청에서 이제 협회에다 통보해 주는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 며칠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협회 통보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협회 수수료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별다른 있겠습니까? 협회 하는 이유가. 그 신고고요. 자, 그래서 휴폐업 신고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신고 방법. 휴업과 폐업은 등록증을 첨부해서 방문 신고해야 되고요. 발로 직접 가야 되고요. 재개 신고와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방문 신고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고요.
신고 방법은 휴업 폐업은 모두 사전에 신고해야 돼요. 사전 미리 해야 되고요. 법정 양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사무소와 관련돼 있으니까 과태료는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이다. 옆에 있네요. 요 서류 양식이 있네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 기간 변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고서를 보시니까 휴업 신고서, 폐업 신고서, 재개 신고서, 휴업 기간 변경 신고서는 동일한 양식인데 앞에 보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중개업자 또는 분사무소. 이들이 하는 거죠? 이들이 주체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쭉 가셔서 이제 공인중개사법도 이제 다 가네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제5장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의무와 책임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하라 이거죠. 잘하라. 자, 208페이지 가시면 개업공인중개사 기본윤리입니다.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데요. 자, 기본윤리 밑줄 아시죠? 품위유지 의무와 공정중개 의무가 있습니다. 자, 밑줄 칩니다. 품위유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니까 고객 중개인을 대상으로 쌍소리하시면 안 되겠죠? 쌍소리 되나요? 싸우고 그러시면 안 돼요. 품위 유지하시고요. 공정하게 중개를 이용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고요. 두 번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있습니다. 이 양가리면 판례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밑줄 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신유성실 원칙이죠? 신유성실 원칙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민법의 대원칙이죠?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도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09페이지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비밀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밑줄만 치죠. 비밀준수 의무의 원칙. 비밀준수. 여러분들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게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밑줄 칩니다. 업무를 떠난 후에도 밑줄 칩니다. 동그라미 치고요. 떠난 후에도 비밀 준수 의무는 유지돼야 됩니다. 비밀 지켜줘야 돼요. 업계 떠났다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막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비밀 준수 의무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모두에 해당되니까 중개보조인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소속공인중개사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비밀준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의 의무가 아니다. 모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의가 항상 중요하니까 예의가 밑줄 칠까요? 예의사항. 첫 번째,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서 주의할 게 자,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해당되어 중개의뢰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끊고 중개 대상물에 동그라미 칩니다. 중개 대상물. 비밀 준수 의무라고 하니까 고객이 나한테 거짓말 해주는 거야. 물건 팔 사람. 이 건물 지금 내물이 무너져. 이게 새. 이걸 고객한테 받았다 해서 이걸 지켜야 될까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이건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에 관련 법을 적용해서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거. 조금 의외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자, 비밀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비밀 준수 의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의무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뢰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쭉 밑줄 칩니다. 자, 의뢰인이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비밀 준수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의뢰인이 말해도 돼. 나 물건 2억에 샀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의뢰인이 그래 말해도 돼요. 이것은 말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 의뢰인 말을 하겠습니다. 타 법상의 예의가 있고요. 여기서 타 법상에 의해서는 밑줄만 치고 이렇게 합니다. 씁니다. 법률에 의해서 뭐 조사가 들어왔다든가 재판한다든가 이 경우에는 알려줘야 돼요. 증인 출석했는데 선서해놓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죠? 무고죄가 되니까, 위증죄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타 법상에 의해서 법률 동그라미 칩니다.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여기까지 밑줄 치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는 비밀을 누설해도 됩니다. 가서 이야기해 줘야죠. 재판장에 가서. 다음 편 봅니다. 위반시 제재입니다. 비밀 준수 의무는 우리가 1년 1-1입니다. 비밀 준수 의무는 1-1이고요. 1-1이고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할 때는 1-2.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3-2 같기도 해요. 느낌이. 약간 헷갈립니다. 비밀 준수 의무는 몇 다시 몇이다고요? 1-1. 비밀 지켜야 될 것 같잖아요. 엄벌이 찰 것 같은데 1-1입니다. 3-2만 우리가 요구했고요. 그러나 이 비밀 준수 위반한 처벌은 피해자에 의하여 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을 반의사 처벌죄라고 했죠? 반의사 처벌죄는 피해자가 보소가 이루어져서 너 처벌 받아야 된다 이럴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그래 괜찮아 이러면은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에 밑에 치고요. 민법에서 형법이 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피해자에 의하여 반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고소가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중개계약상의 의무 보겠는데요. 이 중개계약상의 의무는 중개계약상의 의무에서 그 세 번째 줄에 이러한 찾으셨습니까? 이러한 중개계약은 민사중개계약 밑줄 민사중개계약의 밑줄 치시고요. 민사의 동그라미 칩니다. 민사의 동그라미 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상사중개계약 이런 말도 안 되게 나와요. 민사중개계약이요. 낙서 불요식 계약이요. 불요식이니까 그 형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유상 돈을 받아야 되겠죠? 있습니다. 쌍무계약이 상대방이 있어야 돼. 평무계약이 아니죠. 상대방과 상대방 사이니까 이 정도인데 여러분 시험에서 잘 안 나올 겁니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 많이 배우죠? 머리 아프게.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은 자 밑줄 칩니다. 일반 중개계약 중요하죠?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시험 문제 말씀드리면 중개의뢰인은 법 전문고죠.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청할 수 있다 밑줄 치고요. 요청할 수 있다 밑줄 치는데 이 지문보다는 1, 2, 3, 4 지문이 시험에 나와요. 1, 2, 3, 4 요즘 혹시 물가 수준이 얼마 정도 물가 수준이 좀 비싸나요? 싸나요? 싸요? 비싸요? 이렇게 오시면 돼요. 1, 2, 3, 4 물가 수준이라고 밑줄 써놓습니다. 일단 물가 수준. 일반 계약서에는 일반 중개 계약서 이런 내용을 같이 포함해줘서 요청하는데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중개 대상물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의 동그라미 중개 대상물의 위치 어디 있는지 연양동에 있는지 절여동에 있는지 5층 건물인지 2층 건물인지 알려줘야 된다. 두 번째 밑줄 칩니다. 거래 예정 가격이요. 가의 동그라미 치고요. 가의 동그라미 예정에 밑줄 칩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면 거래 가격이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반 계약서에는 일반 중개 계약서에는 뭘 쓴다? 거래 예정 가격. 가의 동그라미 치고요. 세 번째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중개 보수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수의 동그라미 칩니다. 수의 중개 보수 얼마 받겠다? 0.9% 받겠다? 0.8% 받겠다? 이걸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고민 좀 하겠죠. 그다음 4번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준수해야 할 사항 준수의 동그라미 씁니다. 준의 동그라미 씁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라고 외우시면 아마 무난하게 이 질문 외우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일반 중개 계약서에 뭘 집어넣자? 물가 수준. 뭘 집어넣어줘요? 물가 수준. 중개 대상물,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준수할 내용. 그래서 물가 수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주의할 것이 211페이지에 시행령에서 일반 중개 계약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겁니다. 국토국장은 22조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 편의되는 서식을 정하여 해서 끊고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서식을 정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자, 서식을 정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서식을 누가 정해요? 그 국장이 정해놨어요. 서식을 양식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그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줄 별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사용한다. 반드시 사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왜 이거 강조할까요? 시험에 나오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가 있고요.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시험 용어에 나온다. 전속 중개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이 전속 중개 계약서의 양식은 서식은 국장이 정하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뭘까요?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전속 중개 계약서는 반드시 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 그대로 사용합니다. 전속 계약 중개서와 일반 중개 계약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장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많은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요청에 기억용 디귿이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물가 수준이라고 적어놓으면 행복하겠습니다. 물가 수준. 아니면 아예 적어버릴까요? 넣다가 이거 어디 갔어? 제가 해드릴게요. 선생님. 여기다가 22조 있죠? 22조가 일반 중개 계약이죠. 그 다음 23조가 전속 중개 계약이죠. 여기에 일반 중개 계약의 물가 수준이라고 하나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서식 땡땡 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22조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211배 동그라미 2번 이러한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 요청을 받은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뭐라? 없다.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거래 계약서와 구별하고요. 거래 중개 계약서는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기 위해 계약서로서 중개가 완성되면 뭘 써요? 거래 계약서를 씁니다. 거래 계약서. 그래서 중개 완성되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 계약의 체결로 인해 작성되는 거래 계약서와는 구별된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가 있고 전속 중개 계약서가 있고 나중에 뭐가 있겠다고? 거래 계약서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물가 수준에서 예정 가격을 썼죠. 여기서 뭘 쓸까요? 상가. 거래 가격을 쓰겠죠. 실거래 가격. 여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3개가 중요해요. 자, 일반 계약 중개서, 전속 중개 계약서, 거래 계약서.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나중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약서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일반 중개 계약서. 이건 누가 써요?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사람이 쓰고요. 전속 계약 중개사는 누가 쓰냐면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이에요. 전속. 그래서 여기에다만 물건을 주겠다. 당신 내 것만 팔아주라. 전속 계약서는 나중에 좀 의무사항 몇 가지 있고요. 거래 계약서는 누가 쓸까요? 당사자끼리 쓰겠죠? 당사자하고 끼어들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많이 쓰시고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쓰는지 직접. 자, 그 다음에 쭉 가겠습니다. 212페이지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칩니다. 이 서식은 권장 양식에 불과하므로 이 서식의 사용 의무는 없다. 사용 의무는 없다. 사용 의무 없어요. 그러나 이거 사용 의무가 있어요. 나중에 전속 중개 계약서에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이제 전속 중개 계약 23조에서 전속 중개 계약서입니다. 자, 여기서 213쪽에 보시면 전속 중개 계약의 의의를 보시면 전속 중개 계약이라 하면 중개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밑줄 칩니다.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는 겁니다. 특정한. 그래서 이 물건은 누구한테만 있겠어요? A라는 사람한테만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 여기저기 내우면 안 돼요. 전속 중개 계약하고.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하나의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하나요. 그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중개 계약 의뢰를 말한다. 두 번째, 현행법상 전속 중개 계약의 체결은 임의적이므로 전속 중개 계약의 체결은 강제성은 없어요. 반드시 체결시켜 줘야 된다. 이것은 없다 이거죠.
일단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전속중개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법률 관계입니다. 전속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에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서의 사용의무에 밑줄 칩니다. 전속중개계약서의 사용의무에 별표 치시고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요.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되냐면 기간이 있어요. 네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인 몇 년? 3년 나오고 있네요. 3년 동안 보관해요. 몇 년 동안 보관한다고요? 3년. 몇 년 보관요? 3년. 자, 5년 나온 게 있습니다. 5년. 네? 뭐라고? 확인설명서. 오, 거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맞습니다. 확인설명서 5년인가요? 그 전에 여러분들. 네? 개업공인사가 5년. 아니, 여러분들 쉽게 나왔던 5년. 부정행위자 몇 년이었죠? 5년간 시험 응시할 수 없었죠? 여기서는 몇 년? 3년. 전속계약서 쓰면 몇 년간 보관해야 돼요? 3년간 보관해요. 시험에서 몇 년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5년은 나온다니까 이게. 3년 보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 물론 거래계약서가 나중에 5년이 나오겠습니다. 미리 거기까지 하셨나요, 우리가? 자, 3년간 보관하고요. 좀 주의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합니다. 3년간.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관한 정보 공개 의무도 밑줄 칩니다. 중요해요. 별표 치고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 자, 정보를, 자, A란 분한테, 자, A 공인중개사가 A란 의뢰인한테 물건에 대해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걸 이제 처리해야 되겠죠. 처리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찾을 때, 나 혼자 수천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야죠. 어떻게 알리냐, 이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시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끊고 전속중개계약이 체결 후 며칠로 되어 있죠? 7일 이내에 동그라미 칩니다. 7일 거의 다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업 나오니까 며칠이죠? 날짜가 거의 7일이죠? 그래서 개칠, 일칠이었잖아요. 등칠, 개칠. 며칠? 7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밑줄 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동그라미 치고요. 또는 밑이 아니에요.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공개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별표.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자, 전속 중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거래 정보망이라고 써요. 실제로. 거래 정보망 또는 어디에? 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저 순방 아니 여관 그것은 뭐 계속됩니까? 그리고 제가 소송 제기해야 되나? 교차로에 신성식이 빠졌잖아요. 제가 광고할 때 100페이지였는데 저처럼 이렇게 몇 분은 또 그냥 그래요? 100페이지 가까이 됐던 게 지금 60페이지도 안 되죠. 광고 효과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는데. 안 나와요? 네? 뭐가 안 나와요?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 제가 광고할 때 100페이지였어요, 그게. 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쭉 빠져 나가서 몇 페이지가 없어요? 60페이지. 60페이지 나왔다니까요? 그럼 광고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광고 효과. 다른 것만 올라오고. 다시 잠시 올라옵니까? 이거 이렇게 역전시킬 수가 있었는데 못했나 보네요. 자, 아무튼 주의합니다. 며칠 이내에 한다고요? 7일, 개칠, 7일 이내에 신고하고요. 또 숫자가 또 나와요. 또 숫자가 나오는데,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지금 A씨 이분은 누구만 쳐다보고 있죠,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만 쳐다보고 있죠? 날마다 전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이 팔렸는지, 거래 체결됐는지, 딴 데다 안 내놨으니까, 이분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일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자, 공개하고요.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보시면, 자, 통지 의무 있죠?
통지의무.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문서로서 통지하고요. 자, 이게 알렸다 이겁니다. 신문에 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문서로서 알려야 되고요. 업무 처리 사항 보고 별표 칩니다. 업무 처리 사항 보고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전속 개업 공인 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1회. 2주일에 한 번씩은 문서로서 이것도 문서로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래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2주 1회가 나왔고요. 2년에 한 번 있죠. 연수기가 헷갈리니까 주에서 주의 시간 2주하고 저것뿐이 없을 거예요. 2-2의 1.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확인 설명 의무는 다시 하겠습니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권리를 취득하는 있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취득의 동그라미. 권리 취득. 이 자리 이전이라고 합니다.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히 이행하고요. 이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하는 사람이 누구죠? 매도자죠. 취득한 사람은 매수자가 되겠죠. 매수자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일반 중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런데요. 지금 여러분들 그 21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A부터 G번까지 있죠. 일단 별표 쳐놓습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214페이지 맨 위에 어떤 내용들을 전속중개계약서에 표시해 줘야 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20조 2항에서 하고 있는데 중개 대상물의 정보입니다.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되는데 나중에 확인 설명서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같은 내용인데 조금 약간 다릅니다만 좀 부담스러워서 좀 할까 말까 하고 일단 써보죠. 암기법 하나 써놓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 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래서 즉 기본적인 사항이 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기본적인 사항 밑줄 치고 기에 동그라미 치고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권에 동그라미 치고 권리관계 밑줄. 근데 B번에 주의할 것은 이런 권리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적시를 해줘야 되는데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치고 별표 쳐놓습니다.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죠.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이걸 외울까 말까 하는 고민이 이 두 개만 하면 돼요. 밑에 B번하고 G번에 크게 써져 있는 거. 이게 답으로 나올 확률이 99%인데 혹시 몰라서 해보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작성 내용에 인적사항 적은다 안 적은다? 안 적은다. 인적사항. 요즘 제일 민감하잖아요. 인적사항 적지 않고요. 공법상 규제에 관한 사항 적고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에서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에 대해서도 적시해줘야 되고요. 벽면 도배의 상태도 해줘요. 일조, 소음, 진도, 환경 조건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인데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차의 동그라미.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굳이 알 필요 있나요? 임차인이 알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쓰기만 할까요? 여러분들 그 책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눠준 거 있죠? 조그만 거 대충은 안 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은 제가 안 했는데 이것을 적어볼까요? 기권공법. 여기다 써보세요. 여기. 나중에 이걸 해야 될지 안 할지 그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적어볼게요. 암기법. 맨 위에 학생 기권공법 끊고 기는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는 기권, 공법 있죠? 기권공법. 수벽일도. 기권공법 수벽일도는 거지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거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권공법 수벽일도 거지. 기는 기본적인 사항, 권은 권리관계, 그다음에 공은 공법, 수는 방금 했던 수도, 전기 이런
내부 시설 상태, 벽은 벽면, 도는 도배, 일은 일조건. 일조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거지는 거래 예정 가격,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요. 이거 외워야 될지 안 외워야 될지는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속계약 중개사에서 며칠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7일. 그 다음에 전속중개 의뢰인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뭘로 보고한다 항상. 그렇지. 써면 문서로서 보고하고요. 몇 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전화만 해서는 안 돼요. 2주에 한 번씩 문서로 해서 정중하게 지금 고객님의 재산에 대해서 팔방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내드려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거래 사실의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사실의 통보 의무. 전속 중개 의뢰인의 의무도 별표 칩니다. 이제 이게 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나 할 것 같은데. 자, 전속 중개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누구의 의무였죠?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였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도 있었고, 이제는 의뢰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죠. 의뢰인 이 물건 가지고 와서 당신만 이 물건 팔아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여기저기 알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팔려고 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그 흔한 닭 줬던 지금 개 줬던 닭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한다 이거 한마디로. 전속중개의 의무에 보시면 1번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속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끊고 전속계약의 본질상 중개인은 다음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기업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우리가 정해주는데 유효기간 내에 전속개업공인중개사 외의 동그라미. 그래서 이 사람이 A 사람한테 지금 신청해 놨는데 B 개업공인중개사를 찾아갔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체결을 시켜보겠습니다. A만 바보된 거죠? 바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수수료 100% 이 사람한테 갖다 줘야 돼요. 뭘 체결했습니까?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잖아요. 당신만 내 거 팔아주세요 해놓고는 다른 사람 팔아줬어요. 그럼 수수료 갖다 줘야 된다 이거. 그래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를 위약금 밑줄 칩니다. 중개보수에 해당되는 금액, 위약금을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B는 이 물건이 전속계약인지 아닌지를 살필 필요가 있겠죠. 아니, 전속계약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봤자 수수료 다시 갖다 줘야 되잖아요. 위약금 줘야 되니까. 물론 이것은 누가 주죠? 의뢰인이 주겠지만 의뢰인이 주는 겁니다. 니은번에 보시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서계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여 이제 끼리끼리 놓은 거죠. 그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A가 그 사람 찾아가서 C를 소개해 줬어요. C를. 이분이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둘이 항상 협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둘이 끼리끼리 거래를 체결해 버렸어요. 이럴 때는 또 몇 프로 해줘야 된다? 100% 해줘야 된다. 100%. 끼리끼리는 몇 프로? 100% 배제하고. 뒷담 맞힌 거죠? 뒤통수 친 것은 몇 프로? 100%. 뒤통수 100%.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에도 그가 지불할 중개보수에 해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D급번에 별표 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100%였죠?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의뢰인 입장에서 답답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답답하죠? 여러분들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알아볼 거예요. 여기저기 내 물건 사라고. 그래서 체결하는 경우도 있겠죠? 본인도 답답하니까. 답답한 경우에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밑줄 동그라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입니다. 직방한 경우에는 몇 프로 내에서 50% 범위에 50% 동그라미입니다. 직방은 몇 프로? 50%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중개인이 아닌 의뢰인이 스스로 직방한 경우는 스스로 직방은 몇 프로? 50%. 스스로 직방 몇 프로? 5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동그라미 50% 범위 내에서가 중요해요.
50%의 범위를 50%를 위약금으로 이렇게 틀려요. 50% 범위 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동안 사용된 비용 있겠죠? 아까 일간식으로 냈던 비용이라든가 또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하나에 지불한다 해서 50% 범위 내가 중요합니다. 50%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중개 의뢰인은 전속 개업 공인 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고요. 협조해야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전속 중개 계약 유효 기간 나왔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 유효 기간 몇 개월로 한다? 3개월. 지금 3이 두 번 보이네요. 전속 계약서에서 전속 중개 계약서 3이 두 번 보여요. 숫자만 정해 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보존 기간 몇 년? 3년. 유효 기간 전속 계약 몇 년? 3개월. 네? 3개월 유효 기간. 그 다음에 방금 했던 며칠 이내에 거래 정보망이 공개해야 된다. 며칠? 7일. 통지 의무. 2주에 한 번. 뭘로? 문서로서. 숫자. 시험에 딱 출제하기 좋죠? 또 하나 더 있죠? 방금. 스스로 답답해서. 50% 뭐라? 범위 내에서. 이게 중요해요.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에 비춰서 상대방과 협의해서 의뢰인한테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나오니까 전속 중개 계약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숫자가 좋잖아요. 숫자가 좋잖아요. 유관시 제재입니다. 유관시 제재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 중개사가 중개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